상록수 1 제3의 고향에 이어 불개미와 같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개미와 같이. 청석골서 한 10리쯤 되는 흑성리라는 동네에 그 근처에서 제일 가는 부명을 듣는 그 한 난청 집에서는 주인 영감의 환갑잔치가 열렸다. 한낭청은 한곡리의 강도사 집보다 몇 곱절이나 큰 부자로 천석도 넘겨 하리라는 소문이 난 지도 여러 해나 되었다. 근처 동리를 호령하는 지주다. 큰 소를 한 마리나 잡아 엎었다더라. 읍내에서 기생하고 광대를 불러다가 소리를 시키고 줄을 걸린다더라. 인근 각처에 소문이 굉장히 퍼졌다. 청솔골서도 그 집에 논을 하는 자긴들은 물론 갓을 빌려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늙은 축들이 10여 명이나 떼를 지어 구경을 갔다. 여편네들도 풀을 세게 먹여서 버석거리는 치마를 뻗질러 입고 그 뒤를 따랐다. 소를 통으로 잡아 엎고 기생 광대까지 놀린다는 것은 이 궁벽한 시골서 구경거리에도 줄인 그네들에게 있어서 몇십 년에 한번 만날지 말지한 좋은 기회다. 떵기덩 떵기꿍 닐리리 닐리리 쿵덕꿍. 한 낭청집 널따랑 사랑마당 큰 느티나무 밑에는 차이를 치고 마당양 기퉁이에는 작수를 바치고 팔뚝 같은 굵은 찬밧줄을 팽팽히 캥겨 놓았는데 갓을 삐딱하게 쓴 늙은 풍악잡이들이 북, 장구, 피리, 젖대, 깡깡이 같은 제구를 갖추어 풍악을 잡히기 시작한다. 주인 영감이 큰 상을 받은 것이다. 덧문을 추녀 끝에 축혀단 큰 사랑 대청에는 군수의 대리로 나온 서무주임이야 면장, 주재소 주임, 금융조합 이사, 보통학교 교장 같은 양복쟁이 귀빈들은 물론 이나 친척이 각쳐서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툇마루 끝까지 그득히 앉았다. 교자상이 묵묵시 나와서 주전자를 든 아이들은 손님 사이를 간신히 비비고 다닌다. 읍내서 자동차로 사랑놀이에 불려온 기생들은 기생이래야 요릿집으로 팔려온 작부지만 인조견 남치마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풍악에 맞추어 만수산 만수봉에 만년장수 있사온데 그 물로 빚은 술을 만년배에 가득 부어 2, 3배 잡수시오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하고 건주가를 부른다. 주인의 오른편에서 노랑 수염을 꼬아 올리고 앉았던 면장은 사 긴상 드시지요. 사 이케다상. 하고 커다란 은잔을 들어 주인과 주재소 수석에게 권한다. 10여 년이나 면장 노릇을 하면서도 한 획 가로 긋고 두 획 내려 그은 것이 사자인 줄도 모르건만 긴상, 복상은 곧잘 부를 줄 안다. 달리 부를 수가 있는 자리에도 상자를 붙이는 것이 고작 가는 존대가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낭옹이라고 부르는 기생은 잔대를 들고 노란 치잔물 같은 약주가 찰찰 넘치는 잔을 들어 손들이 권하는 대로 주인 영감에게 받들어 올린다. 한 난청은 반백이 된 수염을 좌우로 쓰다듬어 올리고 그 술이 정말 불로 장생의 선약이나 되는 듯이 높이 들어 쭉 들이마시곤 한다. 깍직동처럼 뚱뚱해서 두 볼의 군살이 혹처럼 너덜너덜하는 한 난청에게
버드나무 회초리 같은 계집들이 착착 분일면서 아양을 떠는 것도 한 구경거리다. 이윽고 풍류 소리와 함께 헌화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일어난다. 술 주전자를 들고 혹은 지난주 마른 안주를 나르는 사내 하인과 계집 하인이 안 중문으로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 하는 동안에 주객이 함께 술이 취하였다. 아침부터 안 대청에서 자녀들이 헌수하는 술을 마시고 건화하게 취해 나온 한 난청은 사방 30cm나 됨직한 얼굴이 당 호박처럼 시뻘겋게 익었다. 그 얼굴에다가 조그만 감투를 동그만히 올려놓은 것이 쪽두리를 쓴 것 같아서 기생들은 아까부터 저희끼리 눈짓을 해가며 낄낄대고 웃었다. 주인과 늙은 손들은 무릎장단을 치며 시조를 부르다가 서로 수염을 꺼두르며 희롱을 하기 시작하고 체면을 차리고 도사리고 앉았던 면장도 분을 회박같이 뒤집어 쓴 기생들의 뺨을 손등으로 어루만지며 음탕한 소리까지 하게 되었다. 여봐라, 큰애 어디 갔느냐? 한 난청은 위엄있게 불렀다. 뒤처져 온 손님들의 주안상을 분별하던 큰 아들이 올라와 두 손길을 마주 잡았다. 여민 동락이라니 저 손들도 얼른 내다 먹여라. 쥐두룩 먹여. 오늘 내 집에 술이야 떨어지겠느냐. 하고는 뜰 아래에 쭈그리고 앉고 혹은 멀찌감치 돌아서서 담배를 태우는 늙은 자긴들을 턱으로 가리키며 분부를 내렸다. 머슴들은 바깥마당에다가 멍석을 쭉 폈다. 막걸리가 동이로 나오는데 안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르건만 그네들의 안주는 콩나물에 북어와 두부를 썰어 놓고 멀겋게 끓인 치지미와 시루떡 부스러기 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매 방앗간에 지난 밤부터 진을 치고 있던 장 타령꾼들이 수십 명이나 와르륵 달려들어 아귀 다툼을 해가며 음식을 집어들고 달아났다. 사면 육각이 잦은 가락으로 영산 회상을 아래고 광대가 막 줄을 타고 올라설 때였다. 구경꾼들이 물결치듯 하는데 거의 50명이나 됨직한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여 선생의 인솔로 큰 대문 안으로 들어온다. 그 여 선생은 영신이었다. 학원을 지으려는 데만 열중한 그는 그 전날도 기부금을 거두려고 30리 밖 장거리까지 갔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곳 교인의 집에서 묵고 아침에 떠나서 오는 길에 서너 집이나 들르느라고 점심때도 겨워서 흑성리 동구 앞까지 당도하였다. 정석골서 아직도 담을 넘겨다 보며 글을 배우고 땅바닥에 글씨를 익히고 하던 아이들은 점심들을 먹으러 가는 길에 최 선생이 오는 것을 신장로에서 먼발치로 보고는 예, 저기 우리 선생님이 오신다. 한 아이가 외치자 여러 아이들은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며 앞을 다투어 달려왔다.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는 동무들까지 소리쳐 불러서 어느 틈에 30-40명이나 영신을 둘러쌌다. 비록 하루 동안이라도 떠나 있다가 타동에서 만나니까 피차에 몇 달 만에 얼굴을 대하는 것만큼이나 반가웠다. 영신이가
너희들은 먼저들 가거라. 난 저 기와집에 댕겨갈 테니. 하고 떼치려니까 아이들은 나도 가요. 선생님, 우리도 갈 테유. 하고 뒤를 따른다. 영신은 그 집에 오늘 잔치가 벌어진 줄을 까맣게 몰랐건만 어른들에게 말을 들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한 부잣집 잔치에 청좌를 받고 가는 줄만 여기고 속셈으로는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길을 쓰고 대서는 것이다. 한 난청은 체면에 못 이겨서 또는 치중에 자기 손으로 기부금을 50원이나 적었다. 그런 지가 벌써 돌이 돌아오건만 요리조리 핑계를 하고 오늘날까지 한 푼도 내지를 않아서 요전번처럼 영신에게 창피까지 당하였다. 50원짜리가 가장 큰 머리라 영신은 그 돈으로 우선 제목이라도 잡아보려고 10여 차나 그 집 문지방을 달린 것인데 근자에 와서는 부자가 다 안으로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도의원 후보자로 군내의 세력이 당당한 한 낭청의 맏아들은 최영신이가 기부금을 강청해서 주민들의 비난하는 소리가 높다고 경찰서에 가서 귀를 풀었기 때문에 영신이가 주재소에까지 불려가서 설유를 톡톡히 받았고 강습하는 아동이 제한당한 것만 하더라도 그 여파인 것이 틀림없었다. 그럴수록 영신은 어디 누가 견디나 보자 하고 단단히 별로 오던 터인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한 난청의 환갑날 또다시 찾아가게 된 것이다. 그 집에 잔치가 있어서 동네 어른들도 많이 갔다는 말을 비로소 아이들에게 들은 영신은 옳았구나. 마침 잘 됐다. 오늘이야 설마 안 만나진 못하겠지. 하고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을 굳이 말리지는 않았다. 여차하면 만인 자중에 그 돼지 같은 영감쟁이 고작을 들었다 놓으리라. 하고는 일종의 시위 운동도 될 듯해서 조무래기는 쫓아보내고 머리 굵은 아이들을 20명가량만 추렸다. 그러나 큰 구경이나 빼놓고 가는 줄 알고 나도. 하고 계집 아이들까지 중간에서 행렬에 달라붙고 하여서 그럭저럭 50명이나 따라오게 된 것이다. 영신은 그 집에서 음식을 주더라도 너희들은 받아먹거나 싸갖고 가선 안 된다. 하고 단단히 단속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 난청집의 쏘슬 때문이 바라보이는 큰 마당터까지 와서는 찝찝하게 음식이나 얻어먹으러 애들까지 데리고 오는 줄이나 알지 않을까? 아무튼 그 집에 경산날인데 우르르 몰려가는 건 체면상 좀 재미 적은걸? 하고 2번, 3번 돌쳐 설까 하고 망설였다. 가뜩이나 나를 못 먹겠다는데 아주 상스러운 여자나 흑작 질꾼으로 치부를 하면 어떡하나 하고 뒤를 사리려고 하다가 계획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다매야 내친 걸음에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서는 것도 비겁하다 하고 용기를 돋워가지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던 것이다. 집안은 온통 잔치 기분에 들떠서 소란스럽기 이를 데 없다. 광대는 꽃부채를 펴들고 몸을 꼬우면서 줄을 타고 앉았다 일어섰다. 용춤을 추다가 아래서 어릿광대가 여봐라 말 들어라 하고 먹이면 줄 위에 광대는 우냐 말만 던져라 하면서 제담을 주고 받는다. 높은 산에 눈 날리듯 얕은 산에 재 날리듯 억수장마 비 퍼붓듯
대천바다 조수 밀듯 하고 이 댁에 돈과 곡식이 쏟아지고 밀려들라고 덕담을 늘어놓으면 기생들은 대청 위에서 얼씨구 좋다 절씨구 지화자 좋다 저리씨구 하고 팔을 벌리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아장아장 주인의 앞으로 대섰다 물러섰다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 그 반에 영신의 일행은 사랑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의 빈객들은 이고 벼런 건 웬 아이들이야? 하고 서로 술 취한 얼굴을 돌아다 보는데 줄 위에 오른 광대는 아이들이 발바닥 밑으로 우르륵 달려드는 사품에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발을 헛딛고 떨어질 뻔하였다. 영신이도 잠시 어리둥절해서 당상당하를 둘러보다가 여러 사람의 눈총을 한 몸에 받으면서 돛돌 아래로 다가섰다. 몹시 불쾌한 낯빛으로 저 딱정떼가 또 뭐라러 왔을까? 하고 영신의 행동을 말없이 보고 섰던 도의원 후보자는 여러 사람 앞이라 주인의 채모를 차리느라고 영신의 앞으로 와서 형식적으로 머리를 숙여 보이며 아, 사이상 최 선생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온 하도 정신이 숭숭해서 미처 청첩도 못했는데 하고 작은 사랑편으로 올라가라고 손바닥을 펴대며 인도를 한다. 영신은 될 수 있는 대로 공손히 이해를 하고는 네 고맙습니다. 올라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고 마주 굽실거리다가 큰 마루 위로 향해서 늙은 주인도 들으라는 듯이 우리는 불청객이 올시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상스러운 날에 멀지 않은 동네에 살면서 주인 영감께 축하의 말씀 한마디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는 길에 아이들까지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하고 만취가 된 한 난청을 똑바로 쳐다본다. 늙은 주인은 정신이 몽롱한 중에도 영신을 알아본 듯 개게 풀린 눈자위로 마당 그득히 들어선 아이들을 내려다 보더니 귀한 손님들이로군. 저것들 꾸중 내 환갑날을 어떻게 알았던고. 하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매우 만족한 웃음을 웃고는 그네 개 있느냐? 하고 위엄있게 큰 아들을 불러 세우더니 아이들을 먹일 음식상을 차려 내오라고 명령한다. 아니올시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려고 오질 않았습니다. 하고 영신은 손을 내저었다. 젊은 주인은 어쩐지 행세가 불온해서 속으로는 적지 않이 캥기건만 모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도무지 차린 게 변번치 않아서 하고 얼음얼음 하다가 돌아서며 저 숱한 애들을 뭘 다 노나 먹인다. 하고 군소리를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마루 위에 손들이 파응이 된 것을 불쾌히 여기는 눈치를 채고 한 난청은 기둥을 붙들고 일어서며 아니 광대놈들은 뭘 아는 셈이냐? 하고 역정을 낸다. 풍악 소리는 다시 일어나고 광대는 비실거리며 줄을 걷는다. 마당 가장자리에 쭉 둘러앉은 아이들은 광대가 줄을 타고 달리다가 뒷걸음을 쳤다가 하는 것을 정신없이 쳐다본다. 그 중에도 계집애들은 간이 콩알만해지는 듯 애구머니 저러다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아슬아슬해서 손에 땀을 쥔다. 영신이도 광대가 줄을 타는 것을 처음 보아서 그 편을 쳐다보고 섰는데
이 집의 머슴들은 장타력꾼과 머슴애들이 먹던 그릇을 말끔 몰아가지고 들어갔다. 조금 뒤에는 그 사발 대접을 부시지도 않고 고명도 없는 밀국수에 장국 국물을 찔끔찔끔 쳐가지고 나와서는 그나마 두세 명에 한 그릇씩 안긴다. 그것을 본 영신은 크나큰 모욕을 느끼고 금시 눈에서 불이 나는 듯 두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여보, 우린 그런 음식 안 먹소. 하고 꾸짖듯 하고는 머슴들의 앞을 딱 가로막아 섰다. 어떤 아이는 일러준 말을 잊어버리고 국수 그릇에 손을 내밀다가 움찔하고 선생의 눈치를 살핀다. 아, 왜 이러시나요? 준비한 건 없지만 온 주인 된 사람이 무안하군요. 젊은 주인은 영신의 기색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얼더듬는다. 그 태도는 기부금을 못 내겠다고 버티던 때와는 딴판이다. 한편에서는 배불리 얻어먹은 장타령꾼의 두먹인 듯한 부대 조각을 두른 자가 안중문으로 들이대고 헛침을 튀튀 뱉더니 얼씨구 들어왔네. 품품 봐봐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소. 냉수동이나 마셨느냐 시원시원 잘도 한다. 뜬물똥이나 들이켰나 걸찍걸찍 잘도 한다. 하고 곤대질을 하니까 머리를 충충 따 느린 총각 녀석이 뒤를 대어 에이, 하늘 천지를 들고 봐. 자시에 생천하니 호호탕탕 하늘천, 숙시에 생지하니 만물창생 따지. 하고 천자 뒤풀이를 청승맞게 한다. 광대는 줄에서 뛰어내려 땅 제주를 훌떡훌떡 넘다가 사부댁 존전에 그저 처부만 바랍니다. 하고 댁돌 위로 홍선을 펴들고 기생들에게 눈짓을 슬쩍 한다. 기생들은 그 눈치를 약빨리 채고 아이고 영감 몇 장 처분해 줍시오 그려. 하고 화롯가에 붙인 촉가락처럼 이리 곤드라지고 저리 곤드라지는 양복쟁이들의 옆구리를 찌른다. 그것을 본 한 난청은 여짜 그래라 이런 때 돈을 못 쓰면 저승애가 쓰겠느냐 하고 새빨간 염랑을 끄르더니 지전 한 장을 집히는 대로 꺼내서 광대의 얼굴에다 끼 얹듯이 내던진다. 가랑잎처럼 휘둘다가 뱃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언뜻 보기에도 1원짜리는 아니다. 어릿광대는 지전을 집어들고 주인에게 수없이 합장을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 수없는 사람의 손때가 묻은 지전을 입에다 물고 배운 재주는 다 부리는데 대청 위에서는 기생들이 손들과 어우러져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다보고 섰던 영신의 눈은 점점 이상한 광채가 돌기 시작한다. 한 난청은 첩에게 부축이 되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가다가 아이들이 그저 마당가에 쪼그리고 앉은 것을 보고 혀꼬부라진 소리로 쟤들은 왜 여태 저러고 앉았느냐 하고 만경이 된 것 같은 두 눈의 흰자위를 굴리며 영신을 내려다본다. 영신은 마당 한복판으로 썩 나섰다. 우리들이 댁에 뭘 얻어먹으러 온 줄 아십니까? 그 목소리는 송곳 같다. 그럼 뭐라러 왔노? 돈을 하도 흔하게 쓰신다길래 여기 손수 적어주신 기부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영신은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기부금 명부를 싼 책보를 끄른다. 난청은 기부금? 아 그래 새털 같은 날에 하필 오늘 같은 날 성군 작당을 하고 와서 내란 말이야? 기부금에 그걸 신이 들렸군. 하고 사뭇 호령을 하고는 돌아서려고 든다. 영신은 뚱뚱보이 앞을 떡 가로막아 서며 안 됩니다. 오늘은 만나 뵌 김에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받아가지고야 갈 텐입니다. 하고 야무지게 목소리를 높인다. 손들과 구경꾼들이며 기생 광대 할 것 없이 어안이 벙벙해서 여선생을 주목한다. 영신은 마당 가득 찬 여러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공평치 못한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느 누구는 자기 환갑이라고 이렇게 질탕이 노는데 배우는 데까지 굶주리는 이 어린이들은 비바람을 가릴 집 한 칸이 없어서 그나마 길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원숭이 새끼처럼 담이나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글 배우는 인내를 내고요. 조 가느다란 손가락의 손톱이 닳도록 땅바닥에다 글씨를 씁니다. 하고 얼굴이 새빨개지며 목구멍에 피를 끓이는 듯한 어조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자손입니까? 눈에 눈물이 있고 가죽 속에 붉은 피가 도는 사람이면 그 술이 차마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기생이나 광대를 불러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놀아도 이 가슴이 양심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으며 저희 안가슴을 주먹으로 친다. 손들은 도가 넘도록 취했던 술이 당장에 깬 듯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데 한 난청은 어느 틈에 안으로 피해 들어가고 젊은 주인은 영신의 앞을 막아서며 사이상 최 선생 옹 이거 어느새 망령이시구려. 오늘 같은 날 참으시지요. 일이 잘못됐으니 그저 참아주세요. 그 돈은 저녁 안으로 꼭 보내드리리다. 하고 말씨가 명주꼬름 같아지며 머리를 수없이 숙여 보인다. 영신은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숨만 가쁘게 쉬고 섰는데 처음부터 노마루 한 구석에 앉아서 영신의 행동을 노리고 내려다보던 주재소 수석의 눈은 점점 날카롭게 빛났다.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이나 영신은 경찰서 유치장 마룻바닥에서 새우잠을 잤다. 본서까지 끌려가서 구류를 당하던 경과며 그 까닭은 오직 독자의 상상에 맡길 뿐이다. 동혁은 청소골이 가보고 싶었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그가 활동하는 모양이 보고 싶었다. 날마다 이 일 저 일에 얽매여서 잠자는 시간밖에는 공상할 틈조차 없기는 하지만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문득 영신의 생각이 나면 손을 쉬고 발을 멈추고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이 부지중에 생겼다. 그가 꿈결같이 다녀간 지가 언제이던가 하며 적어도 4, 5년은 된성 싶었다. 편지만은 끊임없이 내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웬일인지 열흘이 훨씬 넘도록 영신의 소식이 끊어져서 여간 궁금이 지내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일전에야 기다란 편지가 왔는데 한 난청이란 부잣집에 기부금을 거들어가서 창피를 당하고 분풀이를 실컷 하다가 일주일 동안이나 고초를 겪었다는 것과 앞으로는 기부금 명부에 이름을 적은 사람에게도 자발적으로 주기 전에는 독촉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예배당 문까지 닫으라고 딱딱 을러매는 것을 간신히 양해를 얻기는 했으나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청석학원 하나는 기어이 짓고야 말겠다고 새로운 결심을 보인 사연이었다. 그러면서도 한번 구경이라도 와달라는 말은 비치지도 아니한다. 반드시 청좌를 해야만 갈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와달랄까 하고 동혁은 편지마다 은근히 기다렸다. 그러나 오는 편지마다 판에 박은 듯한 사업 보고요, 고생하는 이야기뿐이다. 동혁은 그런 편지를 받을 적마다 나도 어지간히 버티는 패지만 나보다도 한술 더 뜨는걸 하고 편지를 동댕이 치는 때도 있었다. 가기만 하면야 반가이 맞아줄 것은 물론이나 사실 내왕 노자도 어렵고 벼르고 별러서 간대짜 급한 볼일 없이 며칠 동안이나 버정거리다가 오기는 싱겁고 멋쩍은 일일 것 같았다. 첫째, 남자친구를 찾아가는 것과 달라서 하룻밤이나마 묵을 때도 만만치 않을 듯하고 둘이 함께 얼려 다니고 마주 붙어 앉아 이야기라도 하면 노처녀인 영신이가 제가 당한 것보다도 곱절이나 부질없는 놀림을 받을 것도 상상되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꾹 참자 하고 피차에 일하는 것밖에 다른 생각은 아주 책장을 덮어두자고 몇 번이나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러나 늙은 총각의 가슴속에 한번 호되게 붙여댕긴 사랑의 불길은 의식적으로 참고 억지로 누른다고 쉽사리 꺼질 리가 없었다. 시뻘건 정열이 휘발유를 끼얹는 듯이 확 하고 붙어 댕길 때는 머리 끝까지 까맣게 그슬린 것만 같다. 그럴 때면 일이다 일, 그저 들고 일만 하는 것이 그와 완전히 결합될 시기를 지루하게 기다리는 동안의 체면제도 되고 강신제도 된다. 하고 식전부터 오밤중까지도 동네 일과 집안일로 몸을 얽매었다. 돈 있는 집 자식들이 몸뚱이가 아편쟁이처럼 비비 틀리도록 무료한 세월을 술과 계집 속에 파묻혀서 보내려고 드는 것처럼 그래도 억제하기 어려운 청춘의 본능이 피곤한 육체를 괴롭게 굴 때에는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 나갔다. 아랫도리까지 발가벗고 냉수를 끼얹고는 엇들엇들하고 체조를 한바탕 하고 들어와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눈을 딱 감으면 한결 잠이 쉽게 들었다. 한편으로 그가 영신을 댈 수 있는 대로 호의로서 이해하려는 것도 물론이다. 그만한 나이에 다른 여자들 같으면 몸치장이나 하기에 눈이 벌겋고 돈 있고 소위 사회에 몇 명이 있는 신사와 결혼을 못하면 첩이라도 되어서 문화 생활을 할 공상과 그렇지 않더라도 도회지에서 땀 안 흘리는 조촐한 직업도 많건만 유독 최영신에게는 다만 한 가지 허영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못 속이지 하고 동혁이가 자신 있게 맥을 짚어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청석학원을 온전히 저 한 사람의 힘으로 번듯하게 지어놓고 교장 겸 고스카이 노릇까지 하더라도 내가 이만한 사업을 하고 있노라 하고 백현경이나 다른 농촌 운동자들에게 보여주고 애인인 저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그 허영심만이 충만한 것이 틀림없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의 기초는 어느 정도까지 잡혔더라도 외형으로 눈에 번쩍 띄는 것을 만들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저를 청소꼴로 부르지 않으려는 그 여자다운 심리가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다. 항공리의 안산인 소대갈상 마루터기에 음력 7월의 초승달은 면색만 떴다가 구름 속으로 잠겼는데 동리 한복판인 은행나무가 선 언덕 위에는 난데없는 화강이 여기저기 일어난다. 농우회의 12회원들은 단체로 일을 할 때면 입는 푸른 노동복 저고리를 입고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모여섰다. 동혁이 형제와 건배는 기다란 장대에 솜방망이를 단 것을 석유를 찍어가며 넓은 마당을 밝히고 섰는데 바람결을 따라 석유 그을음 냄새가 근처 인가에까지 훅훅 끼친다. 자, 시작하세. 동혁의 명령이 한마디 떨어지자 회원들은 굴다란 동아줄을 벌려 잡았다. 에헤라 지경요. 12사람의 목소리가 목구멍 하나를 통해서 나오는 듯 우렁차게 동네 한복판을 울리자 커다란 지경돌이 반 길이나 솟았다가 쿵 하고 떨어지면 잔디를 벗겨놓은 땅바닥이 움푹움푹하게 패어 들어간다. 여러 해 별려오던 농우회의 회관을 지으려고 오늘 저녁에 그 지경을 닫는 것이다. 회원들의 마음은 여간 긴장되지 않았다. 자자손손이 대를 물려가며 살려는 만년주택을 짓기 시작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생각으로 자기네들이 운거할 회관을 지으려는 것이다. 달구질 소리가 들리자 야학을 다니는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아직도 이 시골에는 누구나 집을 지으면 터 닦는 날과 새를 울리는 날을 품삯을 받지 않고 대동이 풀려서 이를 보아주는 습관이 있어서 회원들 외에 어른들과 아이들이 벌써 수십 명이나 들려 붙었다. 에헤라 지경요. 에헤라 지경요. 고요한 바닷가의 저녁 공기를 해치는 달구질 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데 큰 마을 편에서 징 장구 꽹과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가까이 들려온다. 여러 사람은 잠시 팔을 쉬고 그 편을 바라본다. 레인코트의 허리띠를 졸라맨 김한이가 저희 집 머슴꾼이며 자긴들을 말끔 풀어서 술까지 치도록 먹인 뒤에 두레를 떡 벌어지게 차려가지고 오는 것이다. 높이 든 깃발은 선들바람에 펄펄 날리는데 깽무깽 깽깽 깽무깽무 깽깽깽 상세자비가 앞장을 서고 떵떵떵 떵꿍 떵끼 떵떵꿍 장구자비는 뒤를 따른다. 징소리는 점잖이 꽝꽝 하고 이슬이 흠씩 내린 잔디밭과 들판으로 퍼지다가 사라지는 그 여운이 응숭 깊다. 마중을 나간 송방망이 불빛에 컴컴한 공중으로 우뚝 솟아 너울거리며 다가오는 것은 2등 3등까지 무등을 선 머리 따은 아이들이 꽃가를 쓰고 장삼 자락을 펼치면서 나비처럼 춤을 추는 것이었다. 털을 닦는 마당까지 올라오더니 풍물 소리는 자진가락으로 볶아치기 시작한다. 조금 있자 풍물 소리를 듣고 성벽이 난 작은 마을과 구억 마을에서도 낮에 두레로 논을 매던 야학의 학부형들이
자비를 차려 가지고 와서는 큰 마을 두레와 어울렸다. 그럭저럭 언덕 아래는 머슴설날이라는 2월 초하루나 추석날 저녁보다도 더 풍성풍성해졌다. 각처 두레가 다 모여들어 한데 모였다 흩어졌다 하며 진 꽹과리를 깨어져라 하고 두들겨 대는데 장구잡이도 신명이 나서 장구채를 이 손 저 손 바꾸어 치며 으쓱으쓱 어깨춤을 춘다. 거북이라는 총각 녀석이 어둠 침침한 소나무 밑에가 쭈그리고 앉아서 청승스러이 꺾어 넘기는 날라리 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바다 건너까지도 들릴 듯. 자비꾼들은 수구를 들고 장단을 맞추어가며 페랭이 위의 긴 상모를 돌리느라고 보는 사람까지 현기증이 나도록 곤대짓을 한다. 얼씨구 좋다 어리씨구. 나중에는 구경꾼까지도 어깨바람이 나서 개구리처럼 들뛰면서 마른 흙이 뽀얗게 일도록 한바탕 북새를 논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섰던 동혁은 야, 오늘 밤엔 우리도 산 것 같구나 하고 부르짖으며 징을 빼앗아 들고 꽝꽝 치면서 자비꾼 속으로 뛰어들었다. 기다리 건배도 깃대를 꽂아들고 섰다가 그 황새 다리로 껑충껑충 춤을 추며 돌아다닌다. 다른 회원들도 어느 틈에 두레꾼 속으로 하나둘씩 섞여 들어갔다. 아들이 동네 일만 한다고 눈살을 찌푸리던 동혁의 아버지 박첨지도 늙은 축들과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와서는 아니 내가 옛날부터 맡아놓은 좌상님인데 어떤 놈들이 날 빼놓고 논단 말이냐 하고 난쟁이 샘직하게 키가 작은 석돌이 아버지의 수염을 꺼뚫으며 여보게 꽁배 어서 따라오게 하면서 군중을 해치고 들어선다. 그는 석돌이 아버지와 술을 먹다가 풍물 소리를 듣고 내 자식놈이 둘씩이나 덤벼들어서 짓는 집인데 아비된 놀이에 안 가볼 수가 있나 하고 기운이 나서 올라온 것이다. 박첨지는 언덕 위에 올라서서 팔을 걷고 곰반대를 내두르며 목청을 뽑아 달구질 소리를 먹인다. 산지 조종은 백두산이요. 하고 내뽑으면 달구지꾼들은 그 소리를 받아 에라 지경요 하며 동시에 지경도를 번쩍 들었다 놓는다. 수지 조종은 한강수라 에헤헤라 지경요. 땅을 다지는 동네 사람들은 목이 쉬어가는 줄도 모르는데 그날 저녁 동혁은 젊은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싱싱하고 씩씩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생후 처음으로 들었다.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한곡리 한복판에 커다란 새집 한 채가 우뚝하게 솟았다. 커다랗다고 해야 2칸 겹으로 폭이 10칸쯤 되는 창고 비슷한 엉성한 집이지만 이 집 한 채를 짓기에 회원들은 7월 염천에 하루도 쉬지 않고 불개미와 같이 일을 하였다. 논에는 아씨 2번, 호미질과 만물까지 하였고 이제는 피살이만 하면 힘드는 일은 거의 끝이 난다. 그동안에 한 달 반쯤은 농군들이 추수를 할 때까지 숨을 돌리는 농한기다. 그 틈을 이용해서 농우 회관을 지은 것이다.
엄부렁하게나마 거의 20평이나 되는 집을 얽어 놓는데 그 건축비가 불과 몇십 원밖에 들지 않았다면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회원들끼리 거의 3년 동안이나 농사를 지어 모은 것과 술, 담배를 끊는 대신으로 다달이 얼마씩 저금을 한 것과 또는 돼지를 치고 이용조합에서 남은 것을 저리로 놓은 것을 걷어 모으면 거의 500원이나 된다. 이발부의 수입은 모았다가 독리서 공동으로 쓸 솜틀을 70여 원이나 주고 샀고 포폐조합을 만들어 회원은 다 여자인데 앞바다 건너 안섬에다가 2년 작정을 하고 굴을 번식시킨 뒤에 조합원끼리 따먹고 장에 갔다가 파는 권리를 가지는 것. 불가불 소용이 한참 되는 조그만 나룻배를 40원가량 들여서 지은 것밖에는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있었다. 그들 중에서 이 회관을 짓는 데는 50원도 다 들이지를 않았던 것이다. 첫째, 기지가 민유지라 땅값이 안 들었고 제목은 단단해서 썩지도 않는 밭나무, 참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을 회원들이 집 앞이나 맥갓에서 베어왔고 수작목은 오동나무와 미루나무를 썼는데 영치기 하고 회원들끼리 목도질까지 해서 운반을 해오니 돈이 들 리 없었다. 털을 닦고 주춧돌을 박는 것부터 자귀질 톱질이며 내 올가미를 짜서 일으켜 세우고 새를 올리고 웻가치를 얻고 토역을 하는 것까지 전부 회원들의 손으로 하였다. 이영을 엮을 집도 농우회에서 연전부터 유념해 두었는데 여러 사람이 입의 혀같이 봉죽을 들었거니와 회원 중에 석돌이는 원체 지위 목수의 아들인데다가 눈썰미가 있어서 수장은 물론 문자까지 제 손으로 짜서 달았다. 품삯이라고는 한 푼도 안 들었지만 다만 화방 밑에 콘크리트를 하는데 쓰는 양회와 못이나 문고리며 배목 같은 철문만은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사다가 썼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거의 2달 동안이나 12사람의 회원들이 땀을 흘린 기념탑이 우뚝하게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서투른 목수와 토역장이들이 얽어놓은 집이라 장마를 치르고 나니까 지붕이 새고 벽이 허물어져서 곰일을 하느라고 동혁이도 몇 번이나 코피를 쏟았다. 그랬건만 다 지어놓고 보니 겉눈엔 번듯하게 띄지는 않아도 거의 2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엄부렁하게나마 헛간으로 쓸 무채까지 세웠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무실, 도서실까지 오밀조밀하게 꾸며 놓았다. 도서실에는 김한이가 사서 기부한 농업 강의록과 농촌운동에 관한 서책이 5, 60권이나 되고 동혁이가 보는 일간신문과 회원들이 돌려보는 서울시보, 농민순보 같은 정기 간행물이며 각종 잡지까지 5가지나 구비되어서 회원들은 조그만 틈이라도 타면 언제든지 모여와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형편을 짐작할 수 있도록 차려 놓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락부를 새로 두었다. 사철 일만 하는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 빡빡하고 멋이 없다. 좀 더 감정을 윤택하게 하고 모두 함께 즐기는 기회도 지어서 활기를 돋구려면 적어도 한 가지 통일된 음악이 필요하다. 는 견지에서 건배가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빌리면 콩나물 대가리, 보표라는 뜻.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무슨 관연 악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농촌에 재래로 있던 징, 꽹가리, 장구, 소구, 호적 같은 악기를 장만한 것이다. 그런 건 천천히 장만해도 좋지 않은가? 날마다 뚱땅거리고 두들기며 공청을 지어놓고 놀려고만 드는 줄로 오해들을 하면 재미적으니. 하고 동혁이가 반대를 하면 온 별소리를 다 하네. 자넨 구데기 무서워서 장도 못 담그겠네. 하고 건배는 기만이를 구슬려서 새로운 풍물 한 벌을 사들인 것이다. 그래서 회원들끼리만 잡이꾼이 되어서 노는 방식을 개량하고 두레를 노는 것까지도 통제를 하게 되었다. 자, 우리 이제 낙성년을 해야지. 출렴이라도 내서 내일 하루만 실컷 놀아보는 게 어떤가? 암 좋고 말고 이세 저세에도 먹새가 제일이라네. 우리가 2달 동안이나 집에 일을 내버려 두고 설랑 그 대학볕에서 죽도록 일을 했는데 하루쯤 논다고 누가 시비를 하겠나. 여보게 우리끼리만 암만 공론을 하면 소용이 있나? 우리 대장한테 하루만 술을 트자고 졸라보세. 건강갱이루야 신명이 나야지. 애당초에 그런 말은 비치지도 말게. 일전에 동화가 또 몰래 주막에 갔다가 형님한테 단단히 혼이 났다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다 못해서 오지 그릇처럼 반들반들해진 회원들이 회관 한 모퉁이에 모여 앉아서 새로 사온 풍물을 두드려 보다가 낙성년을 할 음모를 한다. 저녁 때였다. 찌는 듯하던 더위가 한 걸음 물러서고 축동 앞 미루나무의 스르라미 소리가 제법 서늘하게 들린다. 회원들은 서태도 할 겸 하나 둘씩 은행나무 아래로 내려가서 새벽한 흙이 채 마르지도 않는 집을 쳐다보고 앉았다. 그 집을 바라다 보는 그들의 기쁨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이나 컸다. 힘만 모으면 무슨 일이든지 되는구나. 땀만 흘리면 그 값이 저렇게 나타나고야 만다. 그네들은 회관 집 한 채를 짓는데 단결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과 또는 노력만 하면 그 결과가 작으나 크나 유용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비로소 체험한 것이다. 동시에 움집 속에서 또는 남의 집 머슴 사랑에서 구차히 모이던 때를 생각하니 실로 무량한 감개가 끌어올랐다. 저게 내 손으로 지은 집이거니 하며 무한한 애착심도 느껴졌다. 그 집을 바라다 보고 앉았으려면 끌구멍을 파다가 손가락을 다쳤거나 사닥다리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삐고는 동침을 맞느라고 혼이 났거나 중방과 도리를 잘못 끼다가 석돌이 녀석한테 핀잔을 맞았거나 이러한 추억만 해도 여간 정다운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자네 저 기둥감을 베다가 영감님한테 몽둥이 찜질을 당했지? 그건 얄꽈세. 이걸 좀 보게 그려. 여태 이 지경이니. 하고 회원들 중에 제일 다부지고 땅딸보로 유명한 정득이가 헝겊으로 칭칭 감은 발을 끌러 보인다. 그것은 저희 집 산울 안에 선 참중나무를 밤중에 몰래 베다가 저희 아버지가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며 시퍼런 낫을 들고 쫓아 나오는 바람에 어찌나 급해 맞았던지 담을 뛰어넘다가 탱자나무 가시에 발을 찔렸다. 누렇게 굼긴 것을 그대로 끌고 다니며 일을 해서 그저 아물지를 못한 것이다.
사실 그네들이 부모나 동네 어른들이 반대 속에서 초가집 한 채를 짓기는 대골 역사만큼이나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쉬, 대장 올라오신다. 하고 정득이가 구렁이 지나가는 소리를 낸다. 동혁이는 건배와 기만의 가운데에 서서 올라온다. 기만이는 여전히 건살포를 짚었는데 오늘은 헬멧, 박통 같은 모자를 썼다. 거기들 모여 앉아서 자네들 역전 모의를 하나? 건배도 넓적한 얼굴이 눈에 흰자위와 이빨만 남기고는 흑인종의 사촌은 될 만큼이나 그을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끼리 무슨 비밀한 공론을 했는데요. 하고 섣도리가 세 사람의 눈치를 번갈아 본다. 무슨 공론? 동혁은 농립을 벗어 던지며 은행나무 뿌리에가 걸터 앉는다. 응달에서만 지낸 기만의 얼굴과 비교해 볼 때 동혁의 얼굴도 더 한층 그은 것 같다. 손바닥이 부르터서 밤콩만큼씩한 못이 박혔고 손톱은 뭉툭하게 달았다. 하고는 석돌이가 뒤통수만 긁적거리니까 왜 목들이 컬컬한 기지? 동혁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렇잖아도 하고 이번에는 칠룡이가 응원을 한다. 건배는 기만의 눈치를 보면서 아닌 게 아니라 이기만 씨가 낙성년을 한번 굉장히 차리고 놀자는데 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동혁은 손을 들어 건배의 입을 막는다. 안 되네. 낸들 벽청호가 아닌다며야 그만 생각이 없겠나? 하지만 말썽이 많은 판에 동네가 부산하게 떠들고 놀면 되레 오해를 받기가 쉬우이. 지금도 면장이 나와서 나를 보자고 한 데서 큰 마을로 갔다 오는 길일세. 하고 반대를 하였다. 왜 무슨 말썽이 생겼수? 나중에 올라온 동화가 눈을 둥그렇게 뜨며 묻는다. 차차 알지. 영은 자리가 거북한 듯이 대답하기를 꺼린다. 우리 회에 상관이 되는 일이면 회원들도 다 알아야 할 게 아니요. 면장이 우리 일에 무슨 참견이라우? 글쎄 됐다 알어. 동혁은 기만의 등 뒤에다 눈짓을 해보인다. 청년들의 일이라면 한사코 반대를 하는 기만의 형인 기천이가 면장이 나온 김에 무어라고 음해를 한 것이거니 하고 동화와 다른 회원도 짐작은 하는 눈치다. 그러나 기만이는 형과 달라 이 편을 들고 농우회의 일이라면 금전으로까지 후원을 많이 해오는 터이지만 아우가 듣는데 형의 욕은 할 수가 없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저희 집에 이해관계가 되는 일이라면 형에게 무엇라고 연통을 하는지 몰라서 항상 경계를 하고 있는 터이다. 동혁은 기천의 집에 다녀오는 길에 건배와 기만이를 만나서 같이 오기는 했어도 그들에게도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건배는 탕탕 대포를 잘 놓는 대신에 말이 해퍼서 비밀을 지킬 만한 일을 들려주기를 삼가지 않을 수 없었다. 회원들은 무슨 일이 단단히 생겼나 보다 하고 불안을 느끼면서도 더 재우쳐 묻지를 않고 낙성하는 날 술 한두 잔도 못 먹게 하는 동혁이가 원망스러운 듯이 쳐다보다가 애매한 붓과 장구만 두드린다. 기만이도 그 눈치를 챘건만 이런 경우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도리어 여러 사람에게 오해를 살 듯도 해서 그런데 센세이 선생가 또 뭐래? 하고 들이대고 묻는다. 그래도 동혁은 그까진 건 알아 뭘 하오. 우린 우리가 할 일이나 눈 딱 감고 하면 그만이니까.
하고 역시 자세한 말대답하기를 피한다. 김한이는 자리가 거북하니까 꽁무니에다가 손을 찌르고 간다는 말도 없이 슬금슬금 언덕 아래로 내려간다. 제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양반을 못 알아보는 발칙한 놈들과 얼려다니고 돈을 쓰고 한다고 눈에 띄기만 하면 얼굴에 핏대를 올리며 야단을 치는 저의 형이 면사무소나 주재소까지 가서 무엇라고 쪼개질을 하고 온 것만은 묻지 않아도 짐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농우회관을 짓게 된 뒤부터 가뜩이나 시기심이 많은 기천이가 두 눈에 쌍심지가 돋아서 그 태도가 부쩍 악화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동혁이가 입을 꽉 다물어 버리니까 다른 회원들도 어떠한 예감을 느끼면서도 말이 없다. 건배가 무슨 일인지 저기 좀 다녀옴세. 하고는 김한의 뒤를 따라서 내려갔다. 조그만 일에도 궁금증이 나면 안절부절을 못하는 성미라 동혁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혹시 김한이에게 들을 이야기나 있나 하고 그 속을 떠보려고 따라가는 눈치였다. 동혁은 한참이나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서 창호지로 새로 바른 들창이 석양에 눈이 부시도록 반사하는 회관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굴돌이 하다가 회원들을 돌아다 보며 우리 낙성식도 못해서 피차에 섭섭한데 그 대신 뭐 기념될 일이나 하나 해볼까? 하고 벌떡 일어선다. 무슨 일요? 하는 회원들의 얼굴에서는 간신히 오늘 하루나 쉬려는데 또 무슨 일을 하자누 하는 표정을 역력히 읽을 수 있다. 그저 괭이하고 삽하구만 들고서 나를 따라들 오게나. 하고 동혁은 회관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이을 때 쓰던 사닥다리를 둘러매더니 산등성이를 넘는다. 회원들은 뭣도 모르고 동혁의 뒤를 따랐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매미 쓰르라미 소리도 점점 엷어질 무렵에는 회관 앞 마당이 턱 어울리도록 두 길 세 길이나 되는 나무가 섰다. 전나무, 향나무, 사철나무 같은 겨울에도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 교목만 골라서 봄이나 가을에 심어야 잘 산다고 고집을 하는 회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다가 옮겨 심은 것이다. 그것은 동혁이가 근처를 돌아다니며 미리 보아두었다가 나무 주인에게 파다심을 교섭까지 해두었던 싱싱한 나무들이었다. 새로운 회관에 들게 되는 날 아침에 동혁이가 부른 나팔 소리는 더 한층 세대고 씩씩하였다. 조기 회원들이 엇둘 하고 체조를 하는 소리도 애양가의 합창도 전날보다 곱절이나 우렁찬 것 같았다. 새 집을 구경도 할 겸 새로 닦아놓은 운동장에서 체조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게으름을 부리던 조기 회원들도 전부 다 오고 타동에서 온 구경꾼도 5, 60명이나 되어서 운동장이 빽빽하게 찼다. 오늘은 영신이가 조직해주고 간 부인 근로회의 회원들도 10여 명이나 건배의 아내를 따라서 참례를 하였다. 아무에게도 낙성식을 한다고 광고를 한 것도 아니요. 건배는 무슨 일이든지 크게 버릇짚고 뒷덜 들려고만 든다고 동혁이와 의견 충돌까지 되었지만 오늘 아침만은 누구나 은연중에 농우회관에 낙성식을 거행하는 기분으로 모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은 평소와 같이 조교회가 끝난 뒤에도 헤어지기가 섭섭한 듯이 어정버정하며 동혁을 바라본다. 그 눈치를 챈 건배는
여보게 회원도 더 모집해야 할 텐데 여러 사람이 모인 김에 연설 한마디 하게 그려. 하고 동혁의 옆구리를 찌른다. 그건 선전부장이 할 일이지 왜 나더러 하라나. 하고 동혁이가 사양을 하니까 건배는 그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회관 정문 앞으로 나서더니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지금 이 회관을 짓자고 맨 먼저 발설을 했고 우리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해주는 박동혁 군이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포를 하고 나서는 인제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는 듯이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선다. 운동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일어났다. 동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너 어디 두고 보자. 는 듯이 건배와 뒤통수를 흘겨보고는 회원들의 앞으로 나섰다. 엄숙한 태도로 여러 사람들의 긴장된 얼굴을 둘러보다가 준비 없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나서 등 뒤 회관을 가리키며 이만한 집 한 채를 얽어 놓는 것이 결코 자랑할 거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집을 지으려고 여러 해를 두고 별러 오다가 오늘에야 낙성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집은 연재 가락 하나, 집 한 단까지도 회원들이 가져온 것이요. 목수나 미장이 한 사람 되지 않고 우리가 이 염천에 우통을 벗어붙이고 불개미처럼 참 정말 불개미처럼 2달 동안이나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한 집 한 채나마 우리 한곡리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집은 농우회원 12사람의 집이 아니요. 여러분이 유익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곡리의 공청, 즉 공회당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잠깐 눈을 내리감았다가 얼굴을 들고 소리를 높여 여러분은 이 말 한마디만 머릿속에 깊이 새겨 두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힘을 한 곳에 모으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름 내에 땀을 흘린 그 값으로 이 신념 하나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귀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똑같은 목적으로 모여서 꾸준히 힘을 써 나간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믿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고 부르짖고는 숨을 돌린 뒤에 목소리를 떨어뜨려 우리는 일을 크게 버르짖고 겉으로 떠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낙성식 같은 것도 하지를 않습니다마는 그 대신 우리는 우리 동리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집터를 닦는 달구질 소리, 마치질, 자귀질 하는 소리가 온 동리에 울리지 않았습니까? 저 소대갈상까지 쩌렁쩌렁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가 무엇보다 훌륭한 음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리는 파괴의 소리가 아니라 새로 짓고 일으켜 세우는 건설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가 어찌나 반갑고 기쁜지 조금도 괴로운 줄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동혁은 그 말에 매우 감격해하는 여러 사람의 얼굴을 둘러보다가 여러분, 이 집이 터지도록 우리의 장래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글 배우는 소리가 그칠 데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집이 꽉 차면 우리는 이 집보다 더 큰 집,
또 그보다도 더 굉장히 큰 집을 짓겠습니다. 그 말에 회원들은 손바닥이 뜨겁도록 박수를 한다. 그때 건배는 여러 사람이 앞으로 썩 나서면서 항공님 만세! 하고 두 팔을 번쩍 쳐든다. 만세! 여러 사람이 고함 치르듯 하는 만세 소리에 새로 심은 사철나무에 앉았던 참새들이 깜짝 놀라 푸르륵 날아갔다. 하루는 동혁이가 회관에서 주학을 마치고 나오는데 새 집으로 옮겨온 후 아이들이 부쩍 늘어서 주학까지 하게 되었다. 석돌이가 문 밖에 기다리고 섰다가 저 강도사댁 작은 사랑 나으리가 저녁 때 잠깐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한다. 왜? 동혁은 불쾌히 대답을 하였다. 석돌이는 눈썰미가 있고 영리한 대신에 얕은 꾀가 많아서 항상 경계를 하는 회원이다. 더구나 강도사 집 전답에 수다 식구가 목을 매단 사람이어서 이 집에 심부름을 다니는 것은 물론 박지 구실을 하지 않는 지가 의문이었다. 강도사 집 살림살이의 실권을 쥔 맏아들인 기천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까닭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글쎄 왜 오라는 거야? 동혁은 거듭 물었다. 알 수 있어요. 조용히 꼭 좀 만나자고 일러달라고 합시니까요. 누가 봤던가? 아니요. 혼자 계시던걸요. 알았네. 동혁은 확실한 대답은 하지 않고 집으로 내려갔다. 기천이는 면협의원이요, 금융조합감사요, 또 얼마 전에는 학교 비평위원이 된 관계로 면장이 나와서 항공리로 진흥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회장이 되도록 운동을 해보라고 권고를 하고 갔다. 기천은 명예스러운 직함 하나를 더 얻게 된 것은 기쁘나 군청이나 면소에서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채 해야만 저희 면목이 서겠는데 제가 수족같이 부릴 만한 청년들은 말끔 동혁의 감화를 받고 그의 지도 밑에서 한 몽뚱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 저는 개밥의 돌토리 모양으로 따로 빚어놨다. 저희 집의 논을 하고 논을 쓴 낯살먹은 자긴들 같으면 마구 내리누르고 우격다짐을 해도 그저 자보잡수하고 꿈쩍도 못하지만 나이 젊고 혈기 있는 그 자질들은 까실까실해서 당초에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 워낙 기천이가 대를 물려가면서 고리대금과 장리뼈로 동리 백성의 고열을 빨아서 치부를 하였고 주독으로 간이 부어서 누운 강도사는 지금도 제 버릇을 놓지 못한다. 당장 망나니의 칼에 목을 베지려고 엎혀가는 도둑놈이 포도군사의 운동곳을 이빨로 뽑더라는 격으로 여전히 크게는 못해도 박물장수나 어리장수에게 몇 원씩 내주고 오픈변으로 갉아 모아서는 기적자리 밑에다가 깔고 눕는 것이 마지막 남은 취미다. 몇 해 전까지도 아들만 못지않게 호색을 해서 주막에 갈보, 행랑 계집할 것 없이 잔돈푼으로 낚아 들여서는 대낮에 사랑 덧문을 닫기가 일쑤더니 운신을 못할 병이 든 뒤에야 그 버릇만은 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저 혼자 사람의 뼈다귀인 것처럼 양반 자세가 대단해서 적실 인심을 한 터이라 새로운 시대에 눈을 뜨기 시작한 청년들은 기천이만 눈에 띄면 무슨 누린내가 나는 짐승처럼 얼굴을 돌리고 슬금슬금 피한다. 그 중에도 성미가 부푼 동안은 저놈의 발딱 젖히고 다니는 대가리는 여불 없이 약오른 독사배 같더라
하고 먼 발치로 눈에 띄기만 해도 외면을 해버린다. 그 아우는 노새라고 놀리기는 하면서도 그래도 기만이는 강가히 중시조지하고 간신히 사람 대우를 하지만 또 무슨 얌치 빠진 소리를 하려누 하고 동혁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기천이를 보러 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동화가 자꾸만 묻고 건배까지 왜 혼자만 꿍꿍이 셈을 치나 하고 궁금히 여기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면장이 왔던 날 기천이는 술상을 차려놓고 동혁이를 청하였다. 그날 면장 앞이라 그런지 평소처럼 점잔을 빼고 사람을 깔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 박군이야말로 참 대표적으로 건실한 우리 동지입니다. 이번 그 회관 집만 하더라도 이 사람 혼자 지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하고 새삼스러이 동혁을 소개하였다. 소개가 아니라 이러한 모범 청년이 제 수하에서 일을 한다는 태도다. 동혁은 동지라는 말을 기만의 입에서 들을 때보다도 더 구역이 나서 입에도 대지 않는 술잔을 폭삭 엎어 놓았다. 그래도 기천이가 연방 동지를 찾으면서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면장께서 바쁘신데도 일부러 나오신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네도 진흥회를 실시해야 되겠는데 내야 어디 그런 일을 아는 사람인가? 허니 자네들이 힘을 좀 빌려줘야겠네. 자네야 중요한 여권이 될 줄 믿지만 다른 젊은 사람들도 다 함께 회원이 돼서 일을 해보도록 하세. 하고 애가 말라서 간청을 하는 것이었다. 동혁은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난 할 수 없어요. 우리 농우의 일만 해도 힘에 벅찬데 한 몸으로 두 가지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다. 하고 딱 잡아떼고 일어섰다. 동혁이가 이번에는 버티고 가지를 않으니까 기천이는 호출장처럼 명함을 들려 집으로까지 머슴을 보냈다. 작은 사랑 나으리 계속 꼭 좀 건너오래유. 안 오면 이리로 오시겠다고 그러세요. 하고 머슴에는 어서 일어나기를 재촉한다. 기천이는 면협 의원이 되던 날 아침에 행랑 사람과 머슴들을 불러 세우고 오늘부터는 서방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으리라고 불러라. 하고 일장에 훈시를 하였던 것이다. 동혁은 중문간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입맛을 다시다가 저녁 먹고 건너간다고 가서 그러게 해서 머슴을 보냈다. 가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지만 집으로까지 찾아온다는 것이 싫어서 감하고 한 것이다. 저녁 뒤에 그는 말대답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큰 마을로 발길을 옮겼다. 대문간에 들어서는데 작은 사랑 툇마루에서 아 그래? 직간 녀석이 명색이 뭐길래 내가 부른다는데 냉크 모질 못한다더냐? 하고 그 대바라진 목소리로 머스매를 꾸짖는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동혁은 나 여기 대령했소 하는 듯이 바로 지척에서 하고 기침을 하고 저녁 잡수셨어요? 하며 들어섰다. 기천은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움찔해서 반사 운동으로 발딱 일어서기까지 하며 아 자네 오나? 하고 반색을 한다. 그 푼푼치 못하게 생긴 얼굴을 횃배를 앓는 사람처럼 잔뜩 찌푸리고 있다가 뜻밖의 동혁이와 마주치는 순간 금시 반가운 낯으로 표현하는 표정 근육의 민첩한 움직임은 여간한 배우로는 흉내를 못 낼 것 같다. 이 사람아 나 여태 저녁도 안 먹고 기다렸네.
하는 것도 허물없는 친구를 대하는 태도다. 그럼 시장하시겠군요. 하고 동혁은 할 말이 있으면 어서 하라는 듯이 툇마루 끝에가 걸터 앉았다. 방으로 들어가자는 것을 회관을 지은 뒤에 처음 총회가 있어서 곧 가봐야겠어요. 하고 한사코 들어가지를 않는다. 방으로 들어만 가면 의뢰건으로 술상이 나오고 술을 억지로 권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럼 예서라도 한잔 해야겠네. 술을 입에도 안 된다니 파괴를 시키곤 싶지만 워낙 자네 고집이 센 사람이 되나서 하고 준비해 놓았던 술상을 내왔다. 술이란 저희 집에서 사철 떨어뜨리지 않고 밀주를 해먹는 보기만 해도 고리타분한 막걸리 욱국이요. 안주라고는 언제 보아도 낙지 대가리 말린 것에 마늘 장아찌 뿐이다. 7, 8년이나 면서기를 다니는 동안에 연회석 같은 데서는 남이 태우다가 꺼버린 관련 꼬투리를 주워 피우면서도 단풍 한갑 안 사먹던 위인으로는 근래에 교재가 부쩍 늘어서 면이나 주재소에서 양복쟁이가 나오면 의뢰 술까지 내는 것이다. 아, 이거 내가 사람을 앉혀놓고서 이노 상이 자작을 하니 어디에 맛이 있나 하고 고문진보 뒷다리나 일곱본 티를 내지 못해서 애를 쓴다. 그러나 숙수비 난당이라고 써야 할 자리에 수수비 난방 1호군 하는 따위가 예사여서 정말 글방에서 종아리 깨나 맞아본 사람의 고웃음을 받는 때가 많다. 기천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술기운을 빌리려는 것이다. 사실 동혁의 앞에서는 무슨 말이고 함부로 꺼내기가 어려웠다. 농우회에도 다른 회원들 같으면 그 반수가 저의 논의 소작인이니까 여차직하면 넌 내놔라 한마디만 비치면은 설설 기는 터이니 문제가 되지를 않고 건배만 하더라도 키 크고 싱겁지 않는 사람 없다고 원체 허풍선이가 돼서 술 몇 잔에 속을 뽑히는데 농사터는 한마지기도 없이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니까 돈을 미끼로 물려서 낚아볼 자신도 있다. 그러나 유독 동혁이만은 그야말로 눈에 가시다. 천생으로 사람이 묵중해서 당최 뱃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는데 근처에 없는 고등교육까지 받아서 마주 앉으면 제가 도리어 임금에 눌리는 것 같다. 기천은 다리를 도사리고 앉아서 고무신의 때가 고약처럼 묻은 버선바닥을 쓰다듬던 손으로 술잔을 들고 쭉 들이켜고는 족제비털 같은 노랑 수염을 베비작거려서 꼬아 올리더니 좀 하기 어려운 말일세만 하고 반쯤 외면을 한 동혁의 눈치를 곁눈으로 훑어본다. 말씀하시지요. 동혁은 또 무슨 말을 꺼내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하면서도 들으나 마나 하다는 듯이 어둑어둑해 가는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앉았다. 기천이는 실눈을 뜨고 손톱 여물을 썰더니 자네 그 회관 짓기에 얼마나 들었나? 하고 다가 앉는다. 돈이요? 돈이야 얼마 안 들었지요. 기천은 다리를 도사리고 고쳐 앉으며 용기를 내어 이런 말을 자네가 어떻게 들을는지 모르겠나만 진흥회가 생기면 회관이 시급히 소용이 되겠는데 당장 지을 수는 없고 거기가 동네 한복판이 돼서 자리가 좋아. 그러니 여보게 거 어떻게
제목 값이든지 품삯거정 넉넉히 따져서 내게로 넘길 수가 없겠나? 자네들은 한번 지어봐서 수단이 났으니까 딴 데다가 다시 지으면 고만일 테니 자네 의향이 어떤가? 하고 얼굴을 반짝 쳐든다. 너무나 얌치 빠진 소리에 동혁은 어이가 없어. 얼굴 가죽이 간지럽지 않느냐? 는 듯이 기천을 뻔히 쳐다보다가 왜 돈 10,000원이나 내놓으실 탭니까? 하고 껄껄껄 웃었다. 기천은 아니 이 사람 웃음의 말이 아닐세 하고 금세 정색을 한다. 글쎄 웃음의 말씀이 아니니까 웃을 수밖에 없군요. 동혁은 별이 반짝이기 시작한 하늘을 우러러 다시 한번 허청 웃음을 웃었다. 이 사람 그래도 웃네 그려. 그 집을 이문을 붙여서 팔라는데 실없이 웃을 게 뭐 있나? 기천은 동혁이가 저를 놀리는 것 같아서 눈살을 찌푸린다. 글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집은 돈 아니라 금덩어리를 가지고도 팔거나 사지를 못합니다. 돈만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맘대로 될 줄 아시는 모양이지만 억만 원을 주고도 남의 정신만은 사지를 못할걸요. 그 회관은 팔려면 단돈 100원어치도 못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12사람이 흘린 땀으로 털을 닦았고요. 붉은 정신으로 쌓아놓은 기념탑이니까요. 우리 손으로 부숴버린다면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집엔 손가락 하나 대지를 못합니다. 아니 글쎄 그런 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고 한 말일세. 혹시 나라뇨? 한 단체가 공동으로 합력을 해서 지어놓은 집을 나 한 개인이 팔아먹을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가당치 않은 말씀을 꺼내셨나요? 이 한마디에 기천은 그 빳빳하던 모가지가 자라목처럼 옴츠러들지 않을 수 없었다. 기천은 두 눈만 깜짝깜짝하고 담배를 붙여 물었다 비벼껐다 하며 속으로 안간힘만 쓰고 앉았다. 돈으로도 굴레를 씌울 수 없는 이 젊은 녀석을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하게 올까 넣을까 하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리서 대를 물려가며 왕 노릇을 해오던 터에 역시 대를 물려가며 소인소인하고 저희 집 전장을 해먹던 상놈인 박가희 자식 하나 때문에 위신이 떨어지고 돈놀이 해먹는 세력까지 은연중에 꺾이는 생각을 하면 이가 뽀드득 갈렸다. 그러나 자는 호랑이 코침 주기로 동혁이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12회원이 이의 관계를 떠나서 벌떼처럼 일어날 듯한 데는 겁이 더럭 났다. 더구나 한번 심술만 불끈하고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동화가 무슨 짓을 할는지 그것도 무서웠다. 동화에게는 두어 번이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양 사나운 꼴을 당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근자에 와서 눈이 제자리에 박히고 귀가 바로 뚫린 사람이면 한곡리에서는 박동혁이가 중심이 되어 독리 일을 하고 인망과 인심이 농우회원에게로 쏠릴 줄로 인정을 하는 데는 눈에서 쌍심지가 돋으리만큼 시기심이 났다. 그래서 어떠한 수단이든지 써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해살을 놓을 계책을 생각하느라고 밤이면 잠을 못 자는 것이다. 그러다가 장차 발기될 진흥회의 여건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회관을 몇백 원이라도 주고 매수를 할 꾀를 낸 것이었다. 동혁은 갑갑한 듯이 그만 가봐야겠어요. 하고 뻣뻣하게 한마디를 하고 일어선다. 기천은 놓치면 큰일이나 날 듯이 동혁의 손을 잡고 매달리듯 하며 여보기 동혁이 낯살이나 먹은 사람이라고 너무 빼돌리지 말게. 나도 동네 일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하고 사뭇 애원을 한다. 동혁은 잡힌 손이 냉혈 동물의 몸에나 닿은 듯이 선뜻해서 슬며시 뿌리쳤다. 기천은 또다시 실눈을 뜨고 무엇을 생각해 보더니 그럼 자네들 회에 나 같은 사람도 회원이 될 자격이 있나? 하고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제출한다. 만 30세 이하의 남자로 회원 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회를 허락한다는 농의회의 규약이 있으니까요. 동혁의 대답은 매우 냉정하다. 그럼 40이 넘은 나 같은 인생은 죽어버려야 마땅하겠네 그려? 기천은 간교한 웃음을 짓는다. 아, 그래서야 어떡하게요. 그렇게 유력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 동네의 큰 손실일걸요. 하고 동혁은 싱긋 웃으며 돌아섰다. 상록수 1권이 끝났습니다. 상록수 2권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